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손 번영과 가문의 복을 불러오는 특별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효도 안부 전화를 받으시는 날, 특별히 이 음식을 드시면 자손들에게 큰 복이 내리고 가문이 번창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음식의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음식이야말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손 운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숙한 것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정을 깊게 하고 대를 이어 복을 전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이 예로부터 어떻게 여겨져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이 음식은 효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아픈 부모를 위해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들인 이 음식 덕분에 부모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어요. 특히 당나라 때는 황실에서도 원기 회복과 장수를 위해 이 음식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황제가 직접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보약이라고 칭찬했다는 일화도 전해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 이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왕실에서는 왕세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 음식을 끓여서 왕비에게 드렸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어른이 편찮으실 때 꼭 준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왜 옛사람들이 이 음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음식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부터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서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나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요. 현대까지도 동양 3국에서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집안일수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현저히 적더라고요. 이 음식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식의 색깔부터 살펴보면 은은한 흰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순수와 정성을 상징합니다. 풍수학적으로 흰색은 금기에 해당하는 색으로 재물운과 직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음식의 부드러운 질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족 간의 날카로운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도 주목할 점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온기와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음식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행복감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깊게 만듭니다. 또한 소화가 쉬워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드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죠. 왜 이것이 자손운과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음의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이 음식을 드릴 때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시 자녀들에게로 되돌아와서 복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계절적으로는 언제 드셔도 좋지만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찬 기운이 도는 계절에 따뜻한 이 음식을 드시면 몸의 양기를 보충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화목함도 더해지거든요. 하루 중에서는 아침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부모님께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특징을 가진 놀라운 음식은 바로 닭죽입니다. 닭죽이 가진 이런 특별한 힘을 이제 아셨을 텐데요. 닭 자체가 양기를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새벽을 알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닭으로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야말로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닭죽을 끓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한 국물에는 닭의 모든 영양과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닭죽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적 섭취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위경이 가장 활발한 시간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동시에 하루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이거든요.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의 안부 전화를 받으신 날 아침에 드시면 그 기쁨과 함께 닭죽의 좋은 에너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해서 진한 육수부터 내야 해요.
최소 2시간 이상 푹 끓여서 닭의 모든 영양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쌀은 미리 30분 정도 불려두시고 닭고기는 살을 발라서 잘게 찢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 간인데 너무 짜지 않게 은은하게 간을 맞춰야 해요. 짠맛이 강하면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향도 좋아지고 양기도 더해집니다. 보관법도 중요한데 하루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만든 당일에 다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모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려야 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닭죽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깍두기나 단무지 같은 단순한 반찬들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깔끔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곁들이시면 돼요. 대추를 2에서 3개 넣어서 끓이시면 단맛도 나면서 기운도 더해져서 좋습니다.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를 조금씩 넣어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먼저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뜨거울 때 급하게 드시면 입안이나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히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개인 체질별로 말씀드리면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을 조금 넣어서 끓이시면 더욱 좋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 없이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죽을 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의 양을 조절하시거나 현미를 섞어서 끓이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음식의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닭죽만큼 가족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닭죽을 꾸준히 드신 후 자녀들의 안부 전화가 더 자주 오고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갑자기 안부를 물어왔고 또 어떤 분은 손자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진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 닭죽을 끓이실 때 그 정성과 사랑의 에너지가 우주로 퍼져나가서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시는 날에는 꼭 닭죽을 끓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가족 관계에 좋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럴 때 닭죽이 가진 진정한 힘이 발휘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큰 복이 내릴 것입니다. 닭죽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음식의 신비한 에너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